이번 발표는 우리가 이제 올해 한 정부와 질문에서 사회적인 예측 지표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국 법무부 공장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 1차년도 사업이긴 한데 2차년도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해서 더 많은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고요. 그래서 또한 심리상담 관련 데이터들이 꽤 많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출소자도 물론 조두 순대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쨌든 외딴집에 갖다 버릴 수는 없으면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작한 사업이어서 그런 연구들은 이 한국 소스들이 더 많이 해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경기대학교 교육혁신처 연구원이 건드는 설정 그러니까 저는 이번 두 번째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기대학교에서 교육혁신처 연구원 권준성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제 지역사회 개인의 정신건강과 제목은 정신건강인데 정신건강과 어떤 육체적인 충격에 지역사회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사실 이 연구가 실증 연구로 수행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한데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했고 우선 이제 그 실증 연구를 함에 앞서서 좀 이제 기반을 가지고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서론부터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죄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모든 범죄가 또 직접적인, 간접적인 해악을 개인들과 이제 구성원,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단순히 이제 고통이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형태로 비용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제 비용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어떤 범죄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사회적 비용 추정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워낙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요. 네, 우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가 초래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워낙 비용이 막대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추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추정한 연구에서는 이제 전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달러로 미국의 GDP의 12% 정도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고요. 영국과 웨일스의 조사에서는 GDP의 약 6.5% 정도가 이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구의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증 연구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하고 그에 앞서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현재 박철현 등의 연구, 조용식 등의 연구, 박경래 등의 연구, 그리고 이제 공정식 등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실증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논의도 2010년 이후에 사실상 이제 끊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 추정에 앞서서 소리가 좀 계속 안 들리려고 톡이 올라오시는데 잠시만 제가 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실증 연구로 나아가기 전에 선제적인 단계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범죄로 인한 정신적 지적 고통, 즉 정신 건강에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지역사회 해체는 쇼와 맥케이의 이제 시카고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해외 출생, 흑인의 가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역사회를 해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것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해체가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전시켜서 샘스턴 등이 이제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리고 집합 효율성이 범죄와 주된 연관이 있음을 또 연구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회통제, 즉 이제 경찰 조직이라든지 국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사회통제 외에 사회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이제 내부적인 통제를 이야기를 하고, 집합 효율성은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민 간의 응집력 그리고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네 무질서 인식인데요. 무질서 인식은 이제 무질서와 관련된 이론은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해체 그리고 뒤에 말한 이제 무질서와 밀접한 이론으로 이제 깨진 유리창이 이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유리창을 깬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유혹의 메시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웰슨과 켈리는 이제 이런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방치된 사회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사회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초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역사회 해체, 시카고 학파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해체와 이제 무질서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시카고 학파에서는 이제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지역사회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제 무질서보다는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더 이제 사회 해체와 범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고요. 깨진 유리창 이론 그리고 무질서 관련된 이론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지역에 드러난 무질서가 보여지는, 일반 주민들에게 보여진 무질서가 더 많은 범죄와 사회 해체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론이라서 두 이론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변수로 이제 획득한 동네 무질서 인식은 이제 앞서 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민들의 인식의 범위로 확대를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무질서한 이제 동네 환경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 이제 무질서하고 그걸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동네가 무질서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상태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이제 혼란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제 직접 주민들이 이런 무질서한 통제 그리고 질서 상태를 확인해야만이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환경 요인으로 채택한 변수는 범죄에 의한 환경사회의 셉티드인데요. 셉티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안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셉티드를 정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정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시민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활하는 환경 내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환경을 구조적으로 설계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펩티드는 최초 1세대 이제 모페트에 의해서 발달된 1세대에서 자연적 접근 통제, 자연적 감시,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영역성 이런 5가지 적용 원리를 기반으로 시작이 됐고요. 코즈는 이를 수정 보완해서 2세대의 펩티드로 이미지, 공간 관리, 목표물 강화, 활동 지원을 추가해서 이제 펩티드의 개념을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정신건강, 즉 이제 정신적, 육체적 충격 이런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연구들에서 많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 함은 시장 가격에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가치, 예를 들어 환경의 손실, 범죄 비용, 범죄의 감소와 같은 이런 시장 가격으로 이제 거래할 수 없는 잠재적 가치를 가상 시장을 설정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한다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지불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제 소자원위원회, 환경보호청과 같은 이제 기관들에서도 환경 관련 비용 편익 분석에 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2004년쯤부터 공공사업, 투자사업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컨조인트 분석법이라는 분석법과 함께 꾸준히 이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 연구 방법과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문헌 연구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궁극적으로 이제 범죄로 인한 이제 정신 건강, 정신 육체의 충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그 단계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관련 방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해체와 이제 정신건강과의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해체가 정신건강 중에서도 우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걸 나타났는데, 우울은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이고 자살은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제가 문헌 연구한 표 정리한 것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같이 올라가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네 무질서 인식과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해체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많은 영향을 주며 또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제 음주가 관련된 문제들로도 많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문헌 연구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펩티드와 정신건강을 봤을 때, 펩티드는 이제 앞선 두 요인과 달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가 됐고요. 이제 오히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제 앞서 저희가 말했던 지역사회 해체나 동네 무질서와 같은 동네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문헌이 많이 나타났고, 이를 매개해서 정신적 육체 충격,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도 많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펩티드가 이제 잘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회활동이나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나타났고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됐다라고 느끼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해서 이제 범죄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 비용,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 연구들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 중에 이제 박경래
등의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외에는 없고 국외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본원 연구를 이제 국외를 위주로 좀 탐색한 결과 폭력에 의한 고통,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도 범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네, 있는데 이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할 때 이제 좀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화폐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이 실질적인 비용을 추정하는 것뿐이지 그거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어서 비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영향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그 답변을 이제 타당하다는 걸 믿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향후에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으로 예, 저희 이제 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해체, 동네 무질서 그리고 셉티드에 관한 문헌 연구를 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했고 이제 세 변인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 해체와 동네 무질서 인식은 이제 정신적인 건강, 그 중에서도 우울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셉티드는 범죄 두려움, 불안 이런 쪽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경우 이제 국외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제가 지금 이제 시간상 표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표에 보면 2020년 최근까지도 국외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마이크 상태가 좀 잘 안 좋아서 좀 듣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그 권준훈 연구원이 발표한 그 범죄로 인한 정신건강 요인에 관한 연구는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의회로부터 프로젝트를 좀 받아서 지금 실제로 이 정신건강 문제를 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행 연구 과정에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게 문헌을 이제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트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이 분야가 상당히 이제 발전해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